면접이 무슨 대화니 세일즈니 설득이니 논리니 이런 모호하고 뻔한 조언은 스피치 강사들이나 할 법한 말이고, 채용 면접은 평가 구조와 체계가 잡혀 있어서 시험에 가까우며 객관적 사항들 위주로 구조적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채용 면접 시험이 수능 토익과 같은 시험과 구조적 차이점이 있습니다. 수능 토익은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원리를 배우고 어떤 문제가 나오든 똑같은 원리를 써먹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면접 시험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질문이 나와요. 자기소개, 성격 특징, 지원 동기 다 똑같습니다. 일종의 정해진 틀 내에서 반복 출제되는 문제은행식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공략하는 전략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원리로 지난 영상에서 인성 면접을 공략했던 것과 같이 PT 논술 토익 토론도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인성이랑 똑같아요. 예상 질문을 리스팅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카테고리는 첫 번째로 직접 회사 직무에 대한 주제가 나오고, 상품, 서비스, 앱, 고객, 경제 상황 등을 새롭게 제안하거나 개선해보라는 스타일입니다. 회사 현안에 대한 것이죠. 두 번째는 시사적인 주제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 촉법소년 문제, 인터넷 실명제 이런 것들이죠. 물론 이 외에 직무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오고 발표하라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네, 시사의 경우는 간단하죠. 토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보통 한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짚어서 맨날 똑같이 나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는 10년 전에도 이슈고 10년 후에도 이슈일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예상 가능한 범주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이에 대한 논거를 사전에 몇 개 준비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간혹 대비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엄청 지엽적인 주제를 출제하기도 하지만 차라리 그건 모두가 똑같이 대비하기 어려우니 괜찮습니다. 그러면 PT는 어떤가요? 80%는 직접 회사 현황과 관련된 주제가 나옵니다. 물론 PT는 똑같이 반복 출제는 아니기 때문에 문제은행식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거의 유사해요. 먼저 PT 구조를 분석해봅시다.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7분 시간 주고 3분 발표, 아니면 20분 시간 주고 5분 발표, 느낌 오나요? 지문 읽고서 아이디어 구상할 시간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채용 면접이 인성 면접, 필기, 논술, PT 어느 분야든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시간을 적게 줘요. 제한된 시간 내에서 최적의 성과를 내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길게는 40분씩 주는 경우도 그 자리에서 컴퓨터로 발표 자료까지 만들어야 해서 그렇게 주는 겁니다. 이 구조적 특성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바로 미리 대비해온 녀석들만 고득점이 가능한 구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신입이고, 그러면 주제가 뭐가 나왔겠습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당사의 대응 방안, 뭐 비대면 서비스 어쩌고 뻔하잖아요. 그럼 미리 그걸 생각해 놨어야만 하는 거예요. 저는 PT나 논술이 너무 자신이 있었어요. 발표력이 좋아서, 논리력이 좋아서 아닙니다. 그냥 미리 대비해 놨으니까. 10분 남짓한 그 준비 시간에 저는 제가 사전에 준비한 내용을 정리했을 뿐이에요. 그 10분 동안에 아이디어를 처음부터 떠올리겠다는 애들은 무조건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10분 600초 안에 언제 아이디어 떠올리고 구조 잡고 발표 대본 연습을 해요. 회사 현안에 대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시간은 준비된 사람이 정리하라고 주는 시간이지 생각하라고 시간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PT 논술이 의도하는 바예요. 우리 회사 이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래? 이게 아니라 네가 우리 회사 오고 싶었으면 이 정도에 한번 생각해 봤겠지? 그러면 10분 줄 테니까 정리해봐. 이거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안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제도 그에 걸맞는 주제를 줘요. 너무 지엽적이지 않고 거시적으로 주는 거예요. 지엽적인 경우에는 주제를 3개씩 던져주고 선택하라고 합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코로나에 대한 우리 회사의 대응 방안, 이거는 특정인에게 유리한 구조가 아니잖아요. 모두가 똑같습니다. 농협에서 농민 소득 증진 방안, 마찬가지로 특정 직무나 지원자에게 유리한 구조가 아니죠. 모두 비슷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그러나 우리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고민해봤어야 했다 를 주는 거죠. 그래서 PT 스킬이나 논리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제를 리스팅해놓고 미리 준비한 입장에서는 PT 논술이 너무 쉽습니다. 참고로 PT나 논술이나 말로 하나 글로 쓰나 그 차이지 똑같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도 그렇고 농협 논술을 붙을 때도 똑같았는데, 주제 추정이랑 주제별 핵심 아이디어를 미리 다 준비해놨을 뿐이에요. 사전 준비가 된 사람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도록 짧은 시간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면접장에 갔는데 내가 어느 정도 예상한 범주로 나왔다? 그러면 사실 거기서 이미 승부는 갈렸어요. 누구는 대비를 했고 누구는 안 한 거거든요. 대비를 미리 한 사람 기준으로요, 시간이 10%가 남으면 정상입니다. 마법처럼 10%가 남더라고요. 30분 논술이다, 3분이 남아요. 40분 발표다, 4분이 남아요. 10분 발표다, 그럼 1, 2분이 남습니다. 근데 대비가 안 된 사람은 너무 촉박하고 압박적인 거예요.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외가 있다면 일부러 대비를 못하게 하려고 아주 특이한 주제를 주는 경우, 대표적으로 삼성 창의 면접이 그렇죠. 계열사마다 다르겠지만 삼성은 PT 면접은 대비를 잘했는지가 포인트인데, 창의 면접은 대비가 안 된 상태를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창의 면접조차도 지금부터 다룰 예상 주제 리스팅 방식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일단 어떤 면접이든 작년, 재작년 기출 문제를 먼저 찾아보고 스타일 파악을 먼저 해야 됩니다. 대부분 파악이 됩니다. 예를 들어 농협 논술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어요.
자, 금융경제 논술 키워드부터 봤을 때 보호무역주의 관세 정책, 그리고 금리, 통화 정책, 기준금리, 삼고 현상, 그리고 인플레이션 순으로 나왔었고, IT 디지털 키워드로 봤을 때 AGI 양자 컴퓨팅, 생성형 AI, 이커머스 보안 위협, 합성 데이터, 메타버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거시적이죠. 그럼 회사별로 그 이유를 추정해 보세요. 농협은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전 직무 계열사가 공통적으로 치니까 초거시적인 주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반면에 삼성은 직무 면접으로서 PT를 보잖아요. 그러면 직무 주제에 한정됩니다. 심지어 주제 선택도 가능해요. 그럼 이런 회사 색깔에 맞게끔 회사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연결하여 주제를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큰 틀을 보면 상품, 서비스, 앱, 고객, 시장 상황,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단순 인터넷 뉴스 기사가 아니라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정말 잘했다면, 현안에 대해 파악을 해놨다면 적당히 거시적이면서도 실무 연관성 있는 주제는 충분히 추정이 됩니다. 아이디어가 없으면 GPT 도움을 받으세요. 아주 좋습니다. 그럼 그 다음이 핵심인데, 그 예상 질문별로 내가 핵심적으로 넣을 아이디어들을 미리 마련해 놓습니다. 이게 면접 대비인 거죠. 예를 들어 코로나 같은 거시 주제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 안 하니까 비대면 디지털 관련 활성화 방안 몇 가지를 준비해 놓으면 되겠죠. 요즘 이슈로 치자면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값도 오르고 기업 부도 위기가 높아져서 제조업이든 금융이든 리스크 대응하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건 좀 더 거시적인 주제인데 한국 사회의 구조적 특성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당사 대응 방안은 정말 폭넓게 여러 회사에서 다뤄왔던 주제고, 이건 10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뒤에도 계속 이슈일 거라고요. 그래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인성 면접 대비로 30개 리스팅해서 답변 준비하고 40개, 50개씩 확장해 나가는 걸 제안 드렸었죠. 마찬가지로 논술 PT 같은 것도 처음엔 한 3개 주제로 시작을 해서 4개, 5개씩 확장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면접을 한 일주일 앞두고 준비 시간이 많이 없다는 전제로 말씀드린 거고, 기간이 충분하면 좀 더 많이 해도 되겠죠. 주의할 점은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인성 면접에서도 말했지만 어느 한 주제를 깊이 파는 것보다 여러 주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대비를 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두세요. 어떤 주제가 나오든 중박은 치겠다는 마인드로 하는 겁니다. 하나 깊게 팠다가 그 주제가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특정 주제에 대해서 깊이 2-3번 고민하는 것보다 2-3개 주제에 대해서 한 번씩 고려해보는 게 효율이 좋다고요. 근데 만약 주제 추정이 너무 쉽다, 즉 특정 주제가 뉘앙스만 바뀌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깊게 파도 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 직무 PT다. 계열사마다 다르겠지만 마케팅이면 타겟은 바뀌어도 마케팅 방안들 몇 가지를 알아놓으면 되는 것이고, 디지털 기획이면은 이를 개선하는 포인트들을 알아놓으면 되는 것이고, 금융 상품이면 상품 이해도를 기반으로 세일즈하는 방식 이런 것들 포인트를 몇 가지 알아두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PT에 안 나오더라도 인성 직무 면접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1타 쌍피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건 좀 더 깊게 파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3개든 4개든 5개든 대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자료 조사를 한 거를 바탕으로 혹시라도 예상 밖의 질문이 나오더라도 응용이 되겠죠. 우리가 오픽 시험을 칠 때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암기해 두면은 2-3개 정도 예상하지 못한 주제가 나와도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대비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면접이란 채용 시스템은 그 구조상 리스팅 후 사전 답변 준비가 핵심입니다. 원리형 시험이 아니라 문제 은행식 시험이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고요. 이 타겟 리스팅을 위해서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주제 추정을 하고 추정된 주제에 대해서 써먹을 근거, 아이디어,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해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난번에 인성 질문 리스팅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따로 찾지 않게끔 한 100개 정도의 질문을 리스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친구 추가를 해두시면은 PDF 100제와 간단한 가이드 영상을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친구 추가를 해두시고 앞으로 유용한 자료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취업 전략이었습니다.